갭이 그렇게까지 줄어들지 않는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고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산고등학교에 관련된 입시 설명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상산고등학교는 작년 입시의 특징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경쟁률의 상승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고도 경쟁률이 오르고 외대부고도 경쟁률이 올랐고 상산고까지 경쟁률이 올랐기 때문에 전국권 자사고들의 작년 입시의 특징은 한마디로 경쟁률의 상승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외대부고와 상산고는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도 유독 경쟁률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더 특징적인 학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남학생들 같은 경우가 1.67대 1에서 1.94대 1까지 올랐고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2.74대 1에서 작년에는 2.82대 1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감히 올해는 예상하건대 남학생들은 2대 1이 넘고 여학생들은 3대 1이 넘을 수도 있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경쟁률 상승의 요인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요소를 역시나 상산고도 충족을 했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학령인구의 증가, 그리고 두 번째는 대입기조의 변화였습니다. 자, 학령인구의 증가 같은 경우는 05년생들이 가장 적은 학령인구였던 43만 명이었고 작년 06년생들이 45만 명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경쟁률이 살짝씩 오른 부분들이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49만 명, 07년생들이 49만 명이기 때문에 학령인구에 비례해서 경쟁률은 당연히 조금 더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더 중요한 건 대입기조의 변화죠. 기본적으로 정시의 확대와 의대의 선호, 요 두 가지가 사실 이런 말씀 드리기 그렇지만 고등학교의 경쟁률은 그 고등학교가 어떤 프로그램 또는 어떤 식의 커리큘럼을 갖고 있느냐 보다는 지금 말씀드린 이런 외부적 요소가 경쟁률에 좀 더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상산고 입장에서는 사실 앉은 자리에서 좋은 일이 일어났다라고 보실 수가 있죠. 자, 왜냐면 기본적으로 상사는 전사고들 중에서도 의대를 가장 많이 보내는 학교고 재작년 같은 경우는 174명이 의치안을 간 학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요즘 의대에 대한 선호가 굉장히 많아진 시점에 걸맞게 학교의 경쟁률이 올랐고 두 번째는 정시가 사실상 40%까지 늘어난 상황에서 상산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수시에 비해서 정시에서 조금 더 좋은 실적을 내놓는 학교였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결합하여 경쟁률이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그 뜻은 올해 같은 경우 대입 기조의 변화가 없고 의대 선호가 약해지지 않는 이상 상산고에 대한 선호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경쟁률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기반하여 자소서랑 면접 같은 경우가 어떻게 됐는지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상산고가 추구하는 면접의 방향성에서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이 그렇게까지 어려워지지는 않았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상산고는 방을 2개에서 면접을 보게 되시죠. 첫 번째가 창의수학방, 두 번째가 독서 및 인성방입니다. 창의수학방이 6이고 독서 및 인성방이 4의 점수 배점을 갖고 있어서 6대4의 점수 배점을 갖고 있는데 창의수학방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수학 문제를 푸는 방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하나의 이제 제시문이 나오고 거기 밑에 이제 딸린 문제가 4개에서 5개 정도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이 면접을 보기 전에 준비방에 들어가서 20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제시문과 조건을 읽고 그 밑에 딸린 4개에서 5개의 문제를 푸는 식으로 준비방에서 준비를 하고요. 실제로 면접방에 들어가서 면접관님들한테 어떤 식으로 풀었는지를 설명을 드리는 동시에 면접관님들이 추가 질문을 하게 되시는 경우 그 자리에서 또 문제를 풀어가지고 추가 질문을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근데 재작년에 비교했을 때 작년이 갑작스럽게 문제가 어려워졌다던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 사실 경쟁률이 오르게 되면 창의수학방이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겠냐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문제가 무난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독서 및 인성방 같은 경우도 사실상 아예 예상하지 못했었던 지문 내용이나 아니면은 완전히 어려운 제시문의 내용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정말 독서민 인성 같은 경우는 이게 어렵게 나오면 제시문을 읽어도 애들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제시문 같은 경우가 좀 나오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문 철학이나 아니면 뭐 경제나 이런 게 이제 제시문이 굉장히 어려우면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나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면접 자체의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외대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쟁률이 높은데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으면 정답률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창의 수학반 같은 경우는 1번을 풀어야 2번을 풀 수 있고 2번을 풀어야 3번을 풀 수 있고 3번을 풀어야 4번을 풀 수 있는 느낌의 연속적인 질문들이 나오고 기본적으로 1, 2번 질문은 얘가 제시문 내용을 잘 이해를 했는지에 대한 확인용 질문 3, 4번 질문은 그거에 맞춰서 응용을 해서 푸는 질문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사실 상산이 경쟁률이 좀 낮았을 때는 이 창의 수학방이 명목상의 방이다 싶을 정도로 4질문 중에 4개를 다 틀려도 붙는 애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옛날이죠. 뭐 2016년, 2017년 대입에서 학종이 굉장히 많았을 때, 한 80%까지 학종을 쳤을 때 사실 상산이 수시가 조금 약했었던 학교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남학생들 같은 경우 1.2대 1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 그럴 때 같은 경우는 정말 속된 말로 4질문을 다 틀려도 붙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재작년부터 경쟁률이 오르면서 창의 수학방의 정답률이 중요해진 건 어쩔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제 학생들 중에서도 붙은 학생들을 보면 4질문을 다 맞췄거나 4질문 중에 3질문은 맞아야지만 붙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4질문 중에 4질문을 다 맞거나 3질문을 맞으면 무조건 붙냐? 그건 또 아니었던 거죠. 3개에서 4개를 맞은 애들 중에서도 또 골라서 뽑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정답률이 문제를 풀었는데 한두 개밖에 맞지를 못했다. 이런 경우도 이제 거의 다 떨어졌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정답률이 굉장히 중요해졌고 그 다음에 창의수학방에 대해서도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 게 그럼 이제 선행을 좀 해야 되냐라는 질문들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상상고 작년 질문들을 혹시 보신 학생들은 아시겠지만 선행이 필요하진 않아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미적을 알아야 된다던가 다항함수의 개념을 알아야 된다던가 이런 게 필요한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수학적 센스가 필요합니다. 이런 게 있어요. 저도 이제 학생들을 가르쳐보면은 수업을 시작을 했을 때 상산 애들 같은 경우는 2주에서 3주 안에 작년 질문을 풀고 앞에 나와서 대답을 하게끔 시킵니다. 사실 거의 그 첫 주에 판단이 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질문을 맞는 애들이 있고 틀리는 애들이 있겠죠, 당연히. 질문 4개를 다 맞는 친구들도 있고 질문 한두 개밖에 못 맞는 친구들도 있고 자, 그럼 질문을 한두 개밖에 못 맞는 친구들한테는 제가 얘기를 합니다. 수학을 조금 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 왜냐면 창의 수학방이 지금 6이기 때문에 우리가 독서 및 인성을 아무리 잘해도 창의 수학방에서 어느 정도의 정답률을 보장하지 못하면 안 된다. 그래서 너가 수학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정말로 따로 이제 수학 준비를 또 합니다. 자, 근데 막상 이제 면접까지 봐서 판을 열어봤을 때 그렇게 이제 급하게 수학 준비를 한 친구들과 원래 이제 저한테 왔을 때부터 수학을 풀고 그런 식의 어떤 제시문을 보고 조건을 분석하여서 본인이 이제 짧은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서 맞췄던 학생들과는 갭이 그렇게까지 줄어들지 않는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건 학부모님들이 보실 수도 있으니까 학생들도 보실 수 있겠지만 그 상상고에서의 수학 같은 경우는 내신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뭐 진도를 뽑고 어떤 수학 개념을 알고 그러면 이제 무조건 맞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 아이가 학생 본인이 수학이라는 과목과 영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익숙함을 갖고 혹은요 그거를 약간 좋아하고 즐기는 정도의 수준이 돼야 우리가 아주 긴장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문제를 풀게 됐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본인의 실력이 발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 갑작스럽게 너무 이제 빨리 이런 것들을 채우려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면접이라는 중압감과 겹쳐져서 갑작스럽게 얻게 된 지식이나 아니면 갑작스럽게 쌓게 된 수학적 어떤 역량들은 생각보다 발휘가 쉽지 않다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만약에 상산을 준비하는 친구들이다 라고 한다면 수학에 대해서 본인이 좀 스스로를 점검을 해보거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면 경쟁률이 오르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행을 어느 정도 뽑았냐 보다는 내가 수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익숙함을 갖고 있고 수학의 어떤 개념이나 수학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내가 조금은 편하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경쟁률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의 어떤 기준은 외대부고와 비슷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외대부고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종 간의 결합은 사실상 싫어하는 학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문이과 통합의 어떤 기조에도 걸맞고요. 전반적으로 한 분야를 깊이 있게 파면서 동시에 여러 분야에 대해서 아이가 터치해본 느낌이 들기 때문에 상상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종결합에 대한 내용을 좀 넣을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산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끝마치도록 하고요. 궁금하신 점 같은 경우는 밑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또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